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충남에서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도중 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힘센 충남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의 5대 중점 도정 중에 하나가 내포 신도시 완성입니다. 저는 홍성 내포 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24년을 마감하는 정례회에서 그동안 지사님께서 추진하셨던 내포 신도시 완성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정 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내포 신도시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불교에서 불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곧 현찰이다. 말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내포 신도시 사업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말씀을 하시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김태흠 지사님께 내포 지역구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TVN 교통방송,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테니스장, 또 충남미술관 기공식, 또 최근에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개소식을 통해서 우리 내포 신도시 지역구의 모든 주민들께서는 내포 신도시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사님께 내포 신도시 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는 건데 거기에서 명지 종합병원, 그다음에 KBS,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이렇게 세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명지 종합병원에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위원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그 질문을 해주셨고 또 지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도청 간부분들과 함께 2025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 내포 종합병원에 관련해서 약 3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지사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KBS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답은 없지만 그래도 불씨를 지속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제345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KBS 충남방송국 유치 관련 도정 질문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충남의 규모와 인구, 수신료 대비 KBS로부터 받는 방송 서비스는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도지사로서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대전에 가야 하는 것이 정말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우리 KBS 사장을 또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셨고 우리 정무 부시장님과 공보관도 이 KBS 실무자와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4월에는 KBS가 미디어 연수 및 교육 기능이 복합된 방송 시설을 건립하겠다라는 답도 얻어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말까지 즉 23년 말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KBS 방송국 설립 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그래도 가시적으로 KBS가 움직이면서 이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던 중에 또 KBS 사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말에 바뀐 2024년 올해 초에 제가 이 박민 KBS 사장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이 건립을 촉구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KBS 입장에서는 이 수신료 분리라든가 경영수지 악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계획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충남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매일 KBS 앞에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논의 과정 속에서요. 또 제가 그러면 안도 내놨고, 자기들이 이 방송 법령 이 개정을 해서 지금 KBS가 가지고 있는 수원 센터를 자산 임대 활용하는 이런 상업용으로도 이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은 저희 충남도에 그런 이 KBS 방송 총국을 개설하는 부분도 안을 냈고 발표를 해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구두로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KBS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도 여야가 있어서 방송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고, 또 이 수신료 분리 징수 때문에 경영수지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중단이 되고, 또 명예희망 퇴직 같은 것도 시행이 되고, 지금 내부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 하는 이 비상경영을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발짝도 지금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신임 사장이 또 이 재보궐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또 연임이 안 되고 또 1년 만에 또 사장이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임 사장이 아마 12월 다음 달 10일 날 취임할 그런 예정인데요.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제가 만나서 이 문제를 또 다시 좀 풀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KBS 쪽에만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KBS가 가려고 하는 수원에 있는 그런 센터를 상업용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서 재원을 확보하는 이러한 이 법안은 KBS 자체가 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법안이 추진되려면은 그 법안 개정 이유와 취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와 취지 중에 사실은 우리 방송 총국도 추진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담아서 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 제가 우리 충남 지역의 장동혁 의원이나 아들한테 지금 법령 이 개정을 요청을 드렸고, 또 그 취지에 공감해서 법령 개정을 낼 건데요. 이 법령은 일개 시도 지역에 하나의 그런 방송국은 있어야 된다 하는 법으로 해서 투 트랙으로 지금 추진을 지금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지연이 되고 또 손에 보이는 좀 잡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없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반드시 방송 중국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의주시하면서 저희 입장을 관철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으로서 KBS에 관련 도정 질문을 드리면서도 의원으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재 KBS의 내부 사정이나 또 법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 KBS 문제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내부 신도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관철을 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 질문을 드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일 때도 이 공보관실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요구했고 그때 공보관실 쪽에서는 KBS 수원 연수원을 매각을 해서 그 수원 연수원 매각 대금을 가지고 충남 내포 방송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그쪽에서 이야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예, 이 맞습니다. 문제도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오인철 부의장님께서도 결국 여러 가지 KBS의 내부 사정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 속에서 지사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의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천도 그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KBS 방송국이 없어서 지금 인천시와 광역도인 충청남도와 두 군데가 없어서 인천시가 얼마 전에 그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이 KBS 인천 방송국과 충남 방송국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충청남도는 거기에 대해서 초청도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해서 참여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이 인천 같은 경우는 여건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인천 KBS 방송국 설립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불씨를 살려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제가 공보관 질의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노력하는 거고 내부적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충청남도 차원에서 11대 우리 그 도의원님들께서 KBS 앞에서 1인 시위 헌가와 같이 조금 충남도청에서 앞장서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질문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사님 우리 그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꼭 KBS 내부 방송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범도민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11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랬고 지금처럼 KBS가 경영 상태에서 어렵지도 않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쪽으로 우리 도청이 이전하면서 부지까지 설정을 했고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지금도 나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초기였었죠. 예, 그때도 안 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 누울자리 가서 뻗으라고 했다고 지금 저희 도민들의 그 뭐 단체라든가 여러 분들 해서 지금 KBS를 압박을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질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로서 크게 바람직스러운지 그런 건 모르겠다.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천도 얼마 전에 인천 국회의원들이 이제 토론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토론회 여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늦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KBS 사장하고 거기에 그런 뭐 2인자인 사람하고 두 사람한 전화를 걸고 그랬는데 실은 뭐 그쪽 이제 그래서 그 KBS하고 같이 와달라 해서 간 것뿐인데 사실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를 제외시킨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그 KBS의 내부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인천과 우리가 지금 이 투트랙 중에서 후자인 1시도에 하나씩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저는 함께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인천보다는 KBS 내부에서 이 방송국을 개설한다 그러면은 충남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내부가 여러 가지 녹록치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그 회수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알거지인 그런 사람한테 그 저기 돈 요구를 한다고 그 집 앞에 가서 일주일이고 열흘 있어봤자 그 돈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팔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해서 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돈을 회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의 꼭 필요성을 좀 알리면서 어떻게든지 이 방송 총국을 개설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그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지만은 방법론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전체 우리 도민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그 힘을 좀 그다음에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이 부분이 꼭 지금 이걸 그 우리가 지금 성취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보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사님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행정문화위원 할 때 공무관실에 뭔가 우리 충남도에서 액션을 좀 취해야 될 게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만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공무관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만 가면 특단의 조치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었고요. 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방송에도 하지 못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라 그랬더니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해드린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전기료와 수신료가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였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KBS의 재정 상태가 좋을 때여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료와 수신료가 분리가 되니까 KBS의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의 1년 수신료 납부액이 308억입니다. 그래서요.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신임 사장이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요. 취임했으니까 앞으로 KBS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다음 중장기적인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그 앞으로 중장기 계획 속에 그런 저희 총국 개설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KBS 사장과 이 지부를 좀 만나서 논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청남 도민들께서 1년에 308억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595억이라고 합니다. KBS 방송국이 없는 광역도, 광역시, 충청남도와 인천시가 서로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지사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꼭 손 놓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충남방송국 설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영재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사님께서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에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내포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아니죠, 올해죠. 2024년 국회의원 선거할 때 분당에서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그때 TV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은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분당에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김태흠 지사님께서 얼마나 빨리 내포 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카이스트 부설 과학 영재 학교를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홍주일보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서 내포 신도시 과학 영재학교 설립 아직 확정 아니다, 타당성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간 다음에 내포 신도시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과학 영재학교가 확정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충남, 대구,
울산 3개 지역 간 유치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홍주일보는 저 오보예요. 오봅니까? 그러면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피워놓으면 적절하겠죠. 일단 아기를 가진 거다. 근데 아이를 아직 출산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아이를 몸에 가졌으면은 이건 아기를 낳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지금 이게 지금 타당성 검토는 지금 절차를 밟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미 좀 결정된 거고요. 다만 지금 대구하고 또 울산 세 지역에 지금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구도 이걸 추진을 하고 있고 울산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각 지역마다 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러는 거. 근데 지금 과학기술부나 아니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충남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엊그제도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기재부 차관 만나고 예산실장 만나고 그다음에 예결위 간사 의원들 만나면서 이 부분이 조사하기 전에 울산하고 그런 대구하고 똑같이 우리를 같이 가지 말아라. 어차피 과학기술부하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내년 예산에 좀 태워줘라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0% 내년 예산에 이제 예산 이제 심의 그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기재부나 아니면 지금 부처에서도 울산이나 아니면 대구나 이런 데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 저희 것도 그냥 홀딩을 시키지 말고 우리 걸 먼저 가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내년 예산에 이 국가 예산이 당겨질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단님 지난주에 우리 모빌리티 영재과학연구소 거기에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모빌리티 연구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카이스트 부설 영재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지금 우리 내포 신도시 대구 울산 이렇게 다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내포 신도시의 영재학교 설립은 지금 30점 만점에 30점을 맞았고 다른 지역이 대구인지 울산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지역이 23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면 충남, 대구, 울산 세 개 지역 간의 경쟁을 통해서 그중에서 한 곳을 선정을 받는 줄 알았는데 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충남은 내포 신도시, 그다음에 대구, 울산 각자 이 영재학교 유치를 하면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그 평가를 받는 점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이런 평가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우리 내포의 영재 과학고가 제일 그런 적격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일 우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근데 저희도 이제 다른 데를 하니까 부산하고 충북이 추진하는 걸 알고 제가 이 문제를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마찬가지로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데도 타 지역에서 하니까 좀 추진을 하는데 그럼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이 중앙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러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저희 내부의 영재과학고가 제일 이 적격성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 다만 타당성 조사는 쉽게 해서 아까 제가 산모에 비교하면 아기를 낳지는 않았지만 아기를 지금 몸에 밴 이런 상황인데 이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건강에 클 거냐 안 클 거냐 하는 이런 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속에서 가장 우량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그 이 저 추진 과정 속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예산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확실하게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홍성군의 충청남도와 홍성군이 같이 협력을 해서 국가 산단을 최근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유치 확정이라고 하니까 일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니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확정이 되는 건데 왜 홍성군에서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과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내포 신도시에 타당성 조사 이 부분은 그냥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 것보다도 경제성적인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해서 제일 처음에 그런 그 그림을 그렸던 그런 부분대로 가느냐 아니면 뭐 하나를 좀 빼느냐 하나를 좀 더 늘리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우리 지사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내포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한테 영재과학고등학교는 차질 없이 내년에 국비 확보돼서 계획대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내포 신도시 완성에 있어서 접어두면 카이스트에서 지금 연구소를 만들고 또 이 지금 이 저기 벤처 이 창업하는 열 몇 개의 기업을 같이 들고 왔잖아요. 근데 이 연구소를 만드는 이유가 영재고등학교가 올 것이라는 건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온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거기에 일부 대학원의 그런 이 저기 그게 여기에 필요한 그다음 연결된 그런 과도 대학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큰 틀 속에서 볼 때는 영재고등학교가 확실히 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가 단순히 학교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빌리티 연구소가 단순히 연구소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포 신도시의 새로운 첨단 도시, 과학 도시로 가는 저는 그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사님께서 역사의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기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유치가 우리의 하나의 숙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홍성군과 함께 혁신도시에 관련 이제 토론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도의원으로서 패널로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또 바로 뒤에 전화가 왔어요. 취소가 됐다. 취소가 된 이유가 홍성군에서 이야기하기를 12월 중에 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관련해서 무엇인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토론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 제2기 혁신도시 이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뭐 12월 중이든 내년 초든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제 혁신도시가 사실 혁신도시가 이제 충남하고 대전이 이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 당시인데 이제 그 이유는 그 노무현 정권 때 세종시가 이 충청도에 생기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 때문에 대전과 이 충남은 제외를 시킨다 하는 그런 논리로 그렇게 됐는데요. 지나고 나고 보니까 세종시한테 우리는 땅도 뺏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인구도 또 거기로 또 블랙호치안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대전하고 충남이 오히려 행정구역이 갖다 모르는데 행정구역은 뭐 또 따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하지 않아서 여야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잖아요. 충남하고 대전이 됐는데 2021년도인데요. 그 이후로 문재인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보면은 여야가
후보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2차 공공이전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뭐 갈 건가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는 수렴하는 이런 과정도 겪었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는지 된지 지금 3년이 거의 뭐 이제 다 가지는 이제 2년 반이 넘었잖아.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경제학자들이나 뭐 아니면은 그 뭐 관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1차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원래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었다, 미흡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대통령님을 수시로 뭐 이렇게 만나는 준 독대비수석이 만나는 과정 두서너 번 과정 속에서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 시도시사 회의 때도 이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인데 지금 홍성에서 뭐 어떤 통로로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다만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도지사로 있는 동안에 이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런 확실한 그런 내용이 아닌 이 부분을 갖고 제가 답변하는 것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언론 보도에 접할 때도 이 혁신도시, 2기 혁신도시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1기 혁신도시를 평가했을 때 그 평가에 있어서 효율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내포 신도시가 살려면, 충남이 살려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공공기관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과 함께 도민과 다 함께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평가에 그런 뭐 경제성이니 아니면 효율성이니 또 그 균형 발전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 평가도 몇 년 내에 이건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수십 년 정도 지나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큰 틀 속에서 저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고마움에서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반드시 이루어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제가 취임을 할 때에 여기 내포의 인구가 한 2만 9천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4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때 4년 동안 한 인구가 한 5천 명 조금 넘게 늘어났는데 저는 한 11,0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많은 일들을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나열하신 것처럼 이 내포구를 어떻게 이 발전을 시킬까 하는 여러 그 사업들을 사실 추진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100 다 완성된 이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내포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소위 희망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포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과 그 기대에 어떤 부응을 좀 해줘야 그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고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많은 걱정도 하고 또 무거운 그런 책임감도 갖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은 축산도시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홍성 축협에서 결성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청북 주민들께서 도청 앞에서 이 분뇨 시설을 반대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셨고 또 작년 12월 제348회 정례회 때 존경하는 우리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님께서 긴급 현안 질문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 이 홍성의 결성 가축 분뇨 처리장 시설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허가기관인 충청남도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허락을 해주셨을 때 홍성군과 홍성축협의 그 운영비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홍성군과 홍성축협에 관련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문제를 지사님께서 양 지자체가 합의할 때까지 중지를 시키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 그 허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 되냐? 제가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사님의 질문을 답변을 듣고 제 도중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죠. 첫째는 제가 취임해 보니까 2027년도에 홍성축협에서 대상 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 바로 이웃인 그런 그 보령시 천북과의 그런 이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뭐 인허가 절차는 밟아서 올해 그 8월에 여러 가지 그 설계라든가 뭐 그다음에 또 물가 상승이 오르는 그런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이루어졌는데요.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천북과의 그런 관계는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그 지역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제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운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그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이 홍성축협에서 홍성군부 지원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홍성에서는 법적으로 운영 지원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부정적인 그런 뭐 의견을 내놓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추진하고 일단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뭐 이 변경이 돼서 이루어졌으니까 운영비는 뭐 건물 짓고 그다음에 운영하려면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도의원님께서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하셔서 홍성군과 홍성축협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도에서 무슨 역할이 좀 필요한 이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저희 또 도와 또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는 이걸 추진이 이미 추진됐고 그다음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지만은 저는 이게 몇 년이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가축 분육 공공 처리 시설을 만들면은 근데 공공 처리 시설을 지금 A라는 군데 만들었는데 지금 B, C, D, E, S, E의 그런 이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보름이고 20일이고 그냥 분유를 그냥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모아놓는 동안에 이미 분유에서 이 메탄가스는 대기로 다 날아가요. 그리고 15% 내지 20% 정도 남은 이 부분을 이 공공처리 시설로 옮깁니다. 옮기는 과정 속에서 또 이 메탄가스가 다 나가요. 그러고 하니까 15% 내지 20% 정도의 밖에 안 남은 이 부분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소위 바이오가스 처리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억지로 바이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뇨를 제대로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그 축산단지를 만들게 되면은 축산단지에서는 분유가 발생이 되면은 이내 밀봉하듯이 들어가서 밀봉된 그런 이 분유들을 갖고 바이오 처리를 해야 90% 내지 100%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제가 이게 44초가 남아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의회에서 허가 문제가 없으니까 홍성군과 홍성축협이 잘할 수 있도록 도의원이 중간 역할 잘해라. 그 말씀으로 듣고 도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포 신도시 주민 여러분, 오늘 도정일부를 통해서 사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포 신도시 완성에 박차를 하겠다는 김태희 지사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주민 여러분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네,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